오늘은 이제 12월 23일 종강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센터가 이제 행정 업무 처리를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2023년에 다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기 강의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초급반 강좌는 수업 내용을 뭐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실버 컴퓨터 교실 초급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해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 이제 보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 실버 컴퓨터 교실 중급반은 한동안 강의를 못했어요. 중급반 수업은 뭐냐면 내 컴퓨터를 좀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컴퓨터 관리하는 거.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 배우는데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건 안 배웠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초급반, 중급반 나눠서 수업하는데, 중급반 과정 들으셔도 되고 초급반 과정 둘 다 들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급반에서는 영상,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고 하는 걸 배우고, 중급반에서는 내 컴퓨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재밌는 프로그램을, 재밌는 과정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생일 축하 카드, 이제 성탄절 됐으니까 가족들한테 성탄을 맞이해서 행복해라 또는 뭐 건강하길 바란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아는 사람한테 이런 축하 카드를 만들면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톱. 사실은 고스톱은 도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점당 얼마 이상을 내면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누구랑 돈 내기 하는 그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집에서 무료할 때 심심하거나 그럴 때 이제 고스톱을 해보거나 하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고스톱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임들 앱들을, 고스톱은 뭐 따로 배우시면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고스톱을 할 줄 잘 몰라요. 예. 이제 뭐 고스톱뿐만 아니라 핸드폰 안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생일 축하 카드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생일 축하 카드 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교재 313페이지 보시면 뭐 벌스데이 케이크라는 거를 검색하래요. 자,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요 상단의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벌스데이 케이크라고 검색을 하면, 벌스데이 케이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 검색을 하면은 네임 온 벌스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네임 온 벌스데이. 풍선이 보이는 그 앱들인데 화면에 똑같은 게 안 보인다. 케이크 위에 풍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여성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앱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생긴 앱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네임 온 버스데이 케이크 비디오 포토 크래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똑같은 게 안 보여요, 지금. 이건지 저건지, name on birthday. 자, 다시 찾아볼게요. name on birthday cake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 나오네. 우리 책에 보면, 여기는 그냥, name on birthday cake만 쓰면 안 되고요. name on이라는 글자를 써야 돼요. name on birthday cake를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나와요. 이렇게. 5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된 거라고 나오는데, name on birthday cake. 이렇게 5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된 거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열기를 누르면은, 요렇게 케이크 위에 글자를 쓰게끔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스타트를 누르시면, 허용할 거냐 물어보면 허용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Name on 케이크, 포토 on 케이크, 스페셜 프레임, 뭐 GIF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설치한 거를 가지고 생일 카드를 만드는데 허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포토 온 케이크를 누를 거예요. 포토 온 케이크. 포토 온 케이크 두 번째 거 이거. 포토 온 케이크. 유튜브 자막 번역 이런 광고 같은 건 닫으시면 돼요. 광고를 닫을 때는 저 상단에 뭐 숫자가 3, 2, 1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X로 나와요. 그럼 이제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샘플들이 몇 개 나와요. 케이크 모양들이 나오는데, 딸기 케이크가 나오든 무슨 케이크가 나오든 나오면 선택하시면 돼요. 설치했는데 그게 눌렀는데 안 되는데요, 저는. 안 돼요? 네. 그냥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케이크를 선택을 했어요. 케이크를 한번 눌렀더니 작업을 사용할 어플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포토 케이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광고 같은 게 뜯으면 다음 누르시면 되는데, 뭐 케이크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누르면 갤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냐, 뭐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냐 물어보면 갤러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갤러리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진 중에서 한번 골라 볼게요. 저도요. 여기 있다. 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잘못했을 때는 밑에 있는 포토를 누르시면 갤러리를 이용해서 쓸 거니까는 사진을 물어봐요. 이렇게 사진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하면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케이크 안에 사진이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사진의 위치가 움직여지거든요. 그 화면 밑에 보시면 포토, 사진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케이크를 누르면 딸기 케이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케이크를 선택할지 케이크가 바뀌어요. 케이크가. 포토를 선택하면 이제 사진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크를 눌러가지고 케이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얀색 케이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딸기 케이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문양이 바뀌고 이때 이제 마우스 손으로 이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면 예쁘게 위치가 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저
저거 하려면 딱 고정시켜서 내 갤러리에다 누르려면 어떤 거 눌러야 돼? 이 사진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네.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죠. 네. 얼굴만 나오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네. 페이스 안에 사진이 내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고정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러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놔두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 글자를 쓸 거냐, 뭐 다른 거를 꾸밀 건지를 봐야지.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유, 자 보세요. 대단해. 사진을 고르고 케이크를 내가 원하는 케이크를 선택했더니 케이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늘리면 커지고, 이제 왔다 갔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의 모습이 사실은 케이크 밖으로 나온 거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어깨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밑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 텍스트 T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밑에 T 이거 누르면 이런 광고들이 떠요. 광고들. 광고는 닫으시면 돼요. 건너뛰기 누르거나 닫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는 거야. 텍스트 누르고요. 예. 거기다가 누르고 음. 나나 크로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글자를 많이 못 쓰네요. 그냥 축성탄 써볼까 그냥. 축성탄 이렇게. 예.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글자를 썼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글꼴이 있어. 글꼴. 글자의 형태. 어떤 형태로 글자를 이제 할 건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컬러를 선택하면 글자 색깔이 바뀌어요. 그라디언트라는 거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누르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모양새가 좀 달라져요. 글자를 좀 모양새를 꾸미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는 뭐냐면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 쓰니까 그림자. 글자 밖에다가 그림자를 주거나 이렇게. 예. 색깔을 골라서 그림자를 주게 되면은 글자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왼쪽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그림자 효과가 안 들어간 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던 얘를 누르면 이제 글자가 마무리된 거예요. 이런 거 광고니까 그냥 닫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 글자 위치를 움직여서 이것도 크게 작게 이제 글자 위치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 저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세이브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벽하게 하나의 사진으로 저장이 돼요. 이런 광고들은 그냥 닫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광고는 굳이 안 봐도 되니까는. 자, 요렇게 이제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화면 밑에 보시면 요렇게 페이스북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 공유. 오른쪽에 있는 요게 카카오인가 봐, 카카오. 눌렀더니 공유를 하니까는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에는 누구한테 보낼 건지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보낼 건지 저 사람한테 보낼 건지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구 생일이다. 자녀들 생일이나 또는 손자네들, 손주들 생일이 있으면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쓰고 나서 글자를 써가지고 사진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그리고 이제 빠꾸 버튼 눌러서 되돌아가면 돼요. 되돌아가면 다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했던 게 포토온 케이크였죠? 포토온 케이크. 이건 케이크 위에다가 사진을 입히는 거예요. 네임온 케이크는 뭘까요? 네임온 케이크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를 쓰게 되면은 이런 건 광고예요, 광고. 광고는 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름 쓴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좀 하나 고르면 돼요. 요거를 고르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이정민 누구 생일을 이렇게 이름을 써주거나 그럼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난 케이크를 바꾸고 싶어. 요 케이크를 바꾸고 싶어. 그럼 케이크가 바뀌고요. 케이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케이크 종류를 바꾸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T 누르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고요. 포토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포토를 누르면 또 사진을 갤러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스티커를 이용하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티커 사진 같은 걸 이용하면 여기다 이렇게 꽃갈 모양 같은 것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광고니까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요거 눌러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생일이 있다 그러면 생일 축하해라고 그냥 글자만 보내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케이크 모양을 골라가지고 생일 축하한다라고 쓰면 받아보시는 분이 어떨까 마음이 그냥 생일 축하해라는 글자만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자, 우리 책엔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볼까요? 우리 책은 이제 케이크의 배경으로 살만한 사진을 고르거나 아니면 가족들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사진 찍은 거 부부가 가족이 아니면 자녀들 어린 이제 손주들 사진 찍은 걸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두 손으로 펼쳐가지고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좌우로 돌리면 방향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아까 우리 뒤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고정하느냐? 얘를 손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니까 특별히 고정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제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카카오톡에 이렇게 아까 제가 우리 큰애 딸내미 사진을 올려놓고 뭐
이건 생일 카드겠지만은 생일 케이크처럼 돼 있지만은 즐거운 성탄 되세요라고 만들었고 밑에 거는 제 생일은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한번 생일 카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름만 쓰지 말고 글자를 예를 들어서 뭐 입춘이 됐다면 입춘이 왔네 뭐 이렇게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연말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글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문구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아까 우리 이거 네임 온 버스데이 케이크라는 거를 설치해 가지고 스타트 누르고 들어가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피 뉴 이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것도 설치하라는 거네. 크리스마스 비디오 만드는 앱인가 봐. 굳이 뭐 이런 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안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류별로. 이거는 뭐 하는 거지? 뉴 이어 포토 프레임. 그러니까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거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앱들인가 봐.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 일일이 설치하기 힘드니까 그냥 스타트 눌러서 아까 네임 온 케이크 한번 했었죠? 포토 앤 케이크 한번 다시 누른다 그러면 먼저 케이크를 골라. 케이크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이런 케이크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갤러리를 불러야 돼. 갤러리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안에 찍혀 있는 사진들을 하나 고를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하나 고른다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진이 너무 크네.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줄이면 사진이 작아져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돌리면 좌우로 돌리면 방향이 되는데 요렇게 해갖고 제 얼굴이 요렇게 중앙에 나오게끔 요렇게 이제 놓고 밑에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돼 있어 있는데 여기다 글자를 한번 넣어봐야죠. 글자. 이거 딴 사진 하려니까 또 안 되네. 응? 딴 사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또 안 돼. 뭐가 안 돼요? 다시 해봐요 이거. 다른 사진을 이제 이거를 넣으려고 이거를 정했어요. 그냥 사진을 넣고 케이크를 꾸미는 게 더 예쁘겠지. 자 보시면 이게 잘못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갤러리라는 앱이 따로 있잖아요. 갤러리. 그럼 갤러리에 가서 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을 선택해 가지고 이거를 케이크로 꾸밀 수는 없고 이거는 그냥 사진을 보는 기능이니까 안 되고 아까 우리 사용하던 앱이 있잖아요. 앱. 이 케이크 만드는 이 앱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사진을 바꾸실 때 포토를 눌러서 여기 있는 갤러리를 선택을 해서 사진을 이제 바꾸는 거고 이렇게 사진을 바꾸는 거고 그럼 이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사진의 크기는 두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 커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돌리면 위치가 돌아가거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케이크를 누르면 케이크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포토를 누르면 사진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텍스트를 누르면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광고들이 떠요. 광고들 누르면 X 눌러서 광고를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축 생일 그러면 이제 생일이란 글자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할 건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폰트를 누르시면 여기서 고르는 거고 컬러를 누르시면 이 글자의 색깔을 바꿀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누르면 이 글자 주변으로
그림자가 지게끔 하는 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는 이제 디자인에서 나온 그라데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색깔이 점차 변하는 거야. 그냥 빨간색 글자가 아니라 단순한 파란색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글자가 짙은 색에서 흐린 색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라데이션이라 그래.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단 이걸 누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광고는 닫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죠. 다시 T 눌러서 글자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가 계속 들어가요. 여기다가 T 눌러서 글자를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다 글자를 써서 글자를 가지고 꾸밀 수도 있어요. 스티커를 누르면 스티커. 요런 거. 여러 가지 스티커 모양들이 있어요. 풍선 같은 거를 누르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왼쪽 위에 거 누르면 네, 삭제하는 거고, 다시 스티커 눌러서 재미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비 사진 같은 거를 선택을 하면 나비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요. 이제 이런 건 광고니까 동영상 건너뛰기 누르고 광고니까 뭐 안 봐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비 그림도 이제 위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갤러리로 가보시면 여기 최근 항목에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연습한 사진이 여기 저장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친구한테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그때 이제 요거 편지함 같은 걸 누르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고, 끝에 있는 거 눌러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아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요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 뭐 이런 거로 보내는데, 난 페이스북 안 해요. 그럼 이걸 눌러봤자 의미가 없겠죠? 저는 페이스북 하니까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 페이스북이 안 깔려 있어요. 저는요, 앱이. 인스타그램 앱은 깔려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이 사진들이 전송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한테 선택하고 보내기 누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채팅방으로 보내면 이렇게 사진이 지금 여기도 하나 이렇게 지금 3번 연습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꾹 누르다 보면 아까 이렇게 네임 온 케이크, 포토 온 케이크, 스페셜 프레임은 뭐냐면 광고니까 광고는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맞아, 이 광고 때문에 짜증나. 이 공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광고들이 떠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요런 모양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해피 버스데이 요걸 만들겠다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해. 요런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를 눌러. 오케이 누르고 여기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골라 볼 거예요. 제 얼굴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아까 그 여자 사진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야. 이건 케이크가 아니라 모양 전체를 꾸밀 때 쓰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갈 때 애드 네임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앱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임온 케이크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네임온 버스데이 케이크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때 스타트 밑에 있는 건 다 앱을 깔아놓은 광고입니다. 이건 광고예요.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네임온 케이크, 포토앤 케이크 해보니까 스페셜 프레임이 재밌네.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면 뒤로 가면서 요거 누르면 또 소리가 나오니까 시끄럽죠. 그렇죠? 예. 이 클로즈라고 생겼네. 클로즈. 이거 누르면 이제 광고가 사라지는 거죠. 스페셜 네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뭐 여자아이가 있어. 이렇게 여자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자기 사진을 골라. 자기 사진을 고르면 아까 그런 여자아이가 있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때 포토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포토를 또 바꿔서 사진을 바꾸고 싶어서 나는 요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바뀌고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모양새. 예를 들면 풍선이 있는 걸 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다 글자를 쓰고 싶어. 그러면 T 눌러서 글자를 쓰면 되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되는 거고. 음.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게요. 한 번에 갖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T를 누르면 이제 글자를 쓰는 거죠. 글자를 쓰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폰트, 컬러, 섀도우, 스트로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친구 이름을 입력하면 되죠. 뭐 생일 축하해라든지. 이제 꽃피는 춘3월 되면 저희 가족들 생일이 닥쳐요. 아이들이 다 3월 생일들이라 저희 집은 생일상을 한 번 차려요. 저희 이제 애들 엄마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저까지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생일을 한 번에 치러요. 가족 생일의 날 하나 꾸며가지고 그 중에 이제 먼저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날을 선택을 해서 그날 이제 다 생일 하고 다른 사람 생일일 때는 아침에 미역국만 끓여주는 거야. 매번 케이크 자르고 가려면 비용도 들고 귀찮으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이제 생일을 동시에 하고 당사자 생일 때는 이제 미역국만 끓여주면 되겠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는 가족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 이런 거로 이제 해서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 부인한테 결혼기념일 축하해 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보내면 쫓겨날 것 같아. 귀걸이, 목걸이, 반지라도 하나 해줘야 좋아하겠지. 아이들한테야 뭐 이렇게 케이크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걸 배워서 또 나한테 보냈구나 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른들이나 배우자한테는 물질적인 선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인 선물 없이 한번 떼어봐야지 이런 거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T를 누르면 계속 글자를 문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들이 떠요. 뭐 틱톡 광고도 뜨고 무슨 광고가 뜨는데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X 눌러서 닫으시면 되죠.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만들어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코믹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정장환이라는 걸 위에 썼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장환을 착용하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고치는 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 실제로 저는 생활한복을 많이 입었는데 한복을 입다 보니까 강의할 때 정장환을 샀어요. 그래서 저거를 쓰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수염을 이렇게 좀 쫙 기르고 싶어요. 산신령처럼. 머리도 좀 길러서 꽁지머리처럼 머리를 묶고 싶은데 머리는 잘 안 자라. 그렇다고 가발 뒤집어 쓰기는 싫고 한번 꾸며 볼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면 재미난 이렇게 사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사진도 재미나게 잘 찍어야 돼. 제가 요즘 집에서 아침에 한의원을 다녀오거든요. 침을 맞아요, 계속. 얼굴이 이렇게 좀 안면 근육이 마비돼 갖고 이제 침을 맞는데 갤러리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보면 침 맞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찍어놔요. 매일매일. 오늘은 눈꺼풀에다 침을 넣는 바람에 위험했어요. 잘못 찌르게 되면 눈동자를 찌르게 되잖아, 침이.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소독솜으로 이제 여기 소독을 하고 다른 손으로 눈꺼풀을 당기면서 침을 놔주더라고. 근데 이제 침이 깊게 들어가요. 짧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침을 녹 빼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멍든 것처럼 아파요. 침 났던 자리가. 예. 그래서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기는 합니다. 이제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보시면 또 놀라시겠지만은 어차피 저 혼자 보려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행사도 했었어요. 행사에 가가지고 행사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고, 이건 뭐 제 일상 기록을 하는 거니까는. 침 맞을 때마다 이제 3장 정도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어떨 때는 막 너무 아프더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 아플 거야 하고 확 찔러. 말 안 하고 찔러도 아픈데 꼭 말하고 찔러. 그럼 더 아파 막. 얄밉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 놀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29개 정도 이제 목덜미라든지 뭐 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오른쪽에 침을 많이 놨는데 침도 좀 두꺼운 침을 놓는데요. 얇은 침을 쓰면은 안 아픈데 두꺼운 침으로 찌르면 아프긴 하지만 효과가 좋다고 이걸 하시더라고. 하여튼간에 이런 거를 찍어요. 가족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그래. 놀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 사진이나 본인 사진을 잘 찍은 게 있으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본인이 본인 생일일 때 내 생일을 축하해 라고 카드를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서 가족들을 보내면 오늘 엄마 생신이구나 할머니 생신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일부러 얘들이 내 생일인 걸 모르나 하고 노여하지 마시고 역으로 오늘 내 생일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보내주면 가족들이 이제 미안해서라도 생신 축하드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학교 다닐 때 어차피 생일날 제가 태어난 날이 생일인데 제가 고생한 건 아니잖아.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고생하신 거지 태어난 놈이 뭘 고생했겠어. 태어나면서 볼기짝 한 대 맞은 것밖에 없잖아.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제 생일날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저 낳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전에 카드를 썼었어요. 몇 년 동안. 하여튼 이제 그런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톱에 관련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스톱을 검색하시잖아요. 고스톱을 검색하시면 고스톱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피망 포커, 뭐 피망 뉴 맞고, 피망이라는 이제 게임 개발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개발한 게임도 있고요. 고스톱 오리지널, 고스톱 플러스. 근데 어떤 게임은 1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받은 게 있고 10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임이 어떤 고스톱이 어차피 고스톱은 똑같은 고스톱이겠지. 이때 과거에 한동안 인기 있었던 건 연예인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뭐 피박에 쓰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고스톱 이런 거를 이제 더빙을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제가 설치해 볼게요. 그런데 고스톱은 우리 나이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이걸 설치를 못 합니다. 사양성 게임들은 미성년자는 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는 이게 설치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번 여러 개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고스톱 말고요. 여기다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게임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캔디 크러쉬 사가 이건 뭐야? 캔디 크러쉬 사가 10억 번 이상 다운로드가 돼. 10억 번 이상. 아, 뭐 모양새 맞춰서 이렇게 떨구는 게임인가 보다. 게임을 10억 번 이상 다운로드 받았으면 유명한 게임이겠죠. 그렇죠. 문명? 문명이란 게임도 있나 봐. 뭐 굉장히 많아요. 게임들 종류가 너무 많아. 내가 10억 번 이상 됐으니까 이거 한번 설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드놀이. 카드놀이라는 게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카드놀이. 여기서 말한 카드는 뭐냐면 트럼프라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카는 이제 도박이고, 이렇게 트럼프가 있어요. 에이스,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솔리테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솔리테르라는 게임은요, 외국에서 서양의 우리나라 화투를 갖고 하는 게임처럼 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가지고 하는 게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솔리테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파이더 게임도 있고요. 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솔리테르라는 게임은 우리 컴퓨터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꼭 설명해 드립니다. 마우스 조작하는 연습하라고 솔리테르라는 게임을 연습을 시키고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무리 그 마우스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간에 게임하는 건 별로 보기는 좋지 않네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그리고 뭐 포커 이런 말들은 게임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니까 안 보여드릴래요. 예. 솔리테리라는 게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운데 하고 나면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막 그림이 막 움직여요. 예. 솔리테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된 게 뭐뭐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고스톱. 가로로 나오네요. 이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로 돼 있어요. 애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게임 되는 게 아니라 게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나 봐요. 허용하기 눌러주시고, 허용, 허용. 로그인을 하라는데, 구글로 로그인 할래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K텔레콤 사용자니까, 남자, 여자 또 선택하는 게 있나 봐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능해요. 9241 고선만 하는 게 아니라 뭔 광고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건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건데 친구가 여기 없으니까 그냥 다른 게임 입장에 누가 들어왔네. 뭐 역시 어려워. 네.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신없네요. 화면이 막 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캔디 크러쉬 사가 이거 뭔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동의하는 게 많네.
142484 142434 1424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임들은 미성년자는 못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귀찮아 어쩔 때는. 어차피 뭐 시간 날 때 해도 되니까. 아, 모양새가 세 개가 되게끔 이렇게 맞추는 건가 봐요. 보긴 봤어. 해본 기억은 없는데 보긴 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음, 음. 그러니까 모양을 3개 이상 만들게끔 하는 게임인가 봐요. 이거는 지하철에서 딴 사람들 하는 걸 봤는데, 아,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좀 보고. 프리첼. 예. 이건 조그만 화면 안에 카드가 되게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헷갈려요. 예. 근데 이 조그만 화면으로 게임 하려니까 눈이 아파. 이건 안 할래요. 예. 그러니까 이 프리첼은 안 할 거고, 고스톱도 안 할 거고, 어차피. 요 정도로만 두고, 아까 여기 뭐 인증받는 기능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1424, 84였구나. 1424, 34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게임은 뭐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스피커로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보니까 게임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잖아요. 지하철에서 혼자 게임하는데 이어폰을 꽂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주변 사람이 되게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스톱은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본인 확인을 꼭 받는다라는 거. 근데 이제 4명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개설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줘서 내가 대신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분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개통한 사람 이름으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고스톱뿐만 아니라 대부분 게임들이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는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있냐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제가 해요. 배틀그라운드. 이거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도 있고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도 있는데 방식은 동일한데 이거는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건물 안에서 막 이제 총싸움도 하고 하는데 나보다 위 건물에 있는지 위층에 있는지 아래층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이제 그 소리를 잘 들으면서 난 소리를 안 내고 적이 있는 거를 확인해서 이제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만큼 이제 새로 기능이 추가됐나 봐.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한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100명이 게임을 해, 100명.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게임하는데 1등도 여러 번 해봤어요. 여기 1등을 하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라고 표현이 돼요. 1등 한 사람한테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그래서 저녁에 치킨 먹자라는 얘기를 하면 아, 이 게임에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준이 베린이라 그래, 베린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는 어린이, 초보자란 뜻으로. 요리 초보자는 요린이라 그러거든, 요린이. 골프 초보자는 꼴린이라고, 린이, 어린이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베린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베린이.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에 미쳐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게임은 무료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려면 내 아이들을 사야 돼. 한 3만 얼마인가 정도 되고 사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국가대표, 국가대항전도 해요. 일본, 중국, 한국에 있는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막 단체로 게임도 합니다. 이거를 생방송으로 중계방송도 해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이 거기 접속을 해서 그 게임하는 걸 쳐다봅니다. 예.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제가 이거를 게임하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총을 가지고 상대편을 무찔러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아까 고스톱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이거는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배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경. 그 배경들이 재밌을 수가 있어. 어,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여기 끝에 보면 이제 이 게임이 시작되는 화면인데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이제 세상이 종말이 돼가니까 놀이기구가 다 부서져 가지고 여기 이제 좀비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나타나서 그걸 이제 소탕하려고 특공대가 이제 투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게임들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그냥 종료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 한 1시간 이상을 이제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게임을 해요. 그럼 1시간에 한 5-6번씩 게임해요. 제가 이제 실력이 좋으면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실력이 나쁘니까 중간에 일찍 떨어져. 그럼 이제 또 다시 경기를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편을 먹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게임도 있고, 둘이서 하는 게임도 있고, 4명이서 하는 게임도 있고, 그래요. 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이 핸드폰에 제 깔려 있는 거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그거 하나 있고요. 예전에 고스톱을 좀 하긴 했었는데, 고스톱을 하니까는 뭐 얼마를 벌었네 이러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벌면 뭐 할 거야? 그 100만 원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게임에서만 돈을 벌었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주머니에 10원 한 푼 들어온 건 아니니까는. 기분은 좋아. 100만 원을 따면 좋고, 이제 잃으면 기분이 속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에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고 지워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게임을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만한 거는 특별히 없네요, 뭐. 이런 거 있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러니까 활용점정,
활용 점정이라는 뜻이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거 뭐 동영문, 각주구검. 그래서 이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대기 만성. 이건 뭐야? 무공 이산인가? 세옹지마, 지피지기. 이렇게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습도 있고요. 과요불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자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심보감. 명심보감에 있는 내용을 좋은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는 거지. 예. 이런 광고들 나오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닫아버릴 테고요. 예.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네. 이렇게 명심보감 개선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말. 근데 한자로 써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네. 예. 눌러보면 개선편에 이런 말이 있대. 이렇게. 여기 이제 한자로 적혀 있고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고 해설해 놓은 거 있고. 동의보감 내용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짬짬이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래 가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 특별히 뭐 획기적으로 재밌는 게임들은 제가 안 해보고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책에서도 그냥 무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게임 고스톱이라는 걸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해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뭐 안 하셔도 되는 거지 뭐. 뭐 하라 마라 누가 그 얘기 듣고 게임을 할 우리가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해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점 가기라고 있어요. 뭐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로 이건 돈 내고 하지 마세요. 이런 광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다시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훑고 내려오면 이렇게 알림줄이 나옵니다. 알림줄. 알림줄이 나오고요. 이 화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M 목록이 떠요. M 목록. 여기를 우리는 바탕화면이라 그래. 바탕화면. 근데 바탕화면에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해서 꽉꽉 차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두 군데 지금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는 꽉 차 있거든요. 옮기는 방법은요, 쉬워요. 요 앱을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끌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비어 있죠? 얘를 꼭 눌러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다시 이렇게 놓으면, 또 여기 빈자리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 이게 이제 앱이 설치되어 있는 목록인데, 저는 화면이 두 개예요. 아까 고스톱 설치한 거라든지, 버스데이 케이크 만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화면이 옆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요, 여기를 보시면 편해요. 요 위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누르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그래서 가나다 선을 누르는 순간, 얘가 가나다 선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앱들이 한 곳에 쫙 모입니다. 되게 편해요. 저는 이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위치를 옮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 은행에 관련된 앱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만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어, 그룹. 여기는 이제 동영상 편집기, 영상 편집하는 앱들만 따로 모아놨고요. 이미지 에디터, 사진 찍은 거를 편집하고 꾸밀 때 쓰는 것만 따로 모아놨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주방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주방용품들이 딱 정리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프라이팬들은 프라이팬끼리 모여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사용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요. 다시 좀 보여드리면 얘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그룹이 돼요. 여기다가 게임이라고 쓸 거예요. 게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색깔. 그래서 하얀색 글자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하얀색 글자로 들어가고, 아니야 나는 이거를 검정색을 쓸 거야 검정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검정색을 선택하나 그러면 이제 글자가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는 두 개가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묶여 있어. 이거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룹을 다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편리할 수 있게끔. 이거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들, 카메라, 갤러리 이런 것만 모아놓은 앱들이에요. 여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헷갈리니까 제가 골라보기 쉽게끔 꾸며놓은 거지. 요거는 끌고 여기로 가지고 갈까? 라이프로.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끌고 왜 안 돼? 잠깐만. 그러면 이제 화면이 하나만 하나 오른쪽에 있던 화면이 일로 왔으니까 이제 화면이 꽉 찼어요. 이거는 여기다 옮겨 놓으면 되고 여기다.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아놓는 연습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면 알림이 나요. 알림이 여기 위에 여기 누르면 알림이 나와요. 이렇게 알림들이 나온단 말이야. 저의 보험료가 절감되었대. 저는 보험을 따로 가입한 게 없는데 광고 같아. 광고 눌러보면 광고지 뭐. AD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광고야. 광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나 봐. 절감됐다고 하면 항상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보내는 시간하고 날짜는 매번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틀어놓는 것 같아. 이건 뭐야? 급등 종목 추천한대. 급등 종목 추천. 주식하라는 얘기 같아. 주식. 이거는 꼭 눌러서 의미가 없어. 사실. 음력 달력 필요하시면 음력 달력 앱 한번 깔아놓으시면 편해요. 음력 달력. 오늘이 12월 초하루예요. 음력으로. 12월 초하루. 사실 저도 이제는 음력을 어릴 적부터 음력을 봐왔기 때문에 음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음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안의 제사나 어르신들 생신들은 음력을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음력을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음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음력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씨 정보 같은 건 여러분 스마트폰에 뜰 겁니다. 그렇죠? 영광동 영하 9도라고 하는데 영하 14도까지 오늘 내려간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어휴 추워. 특히 이 마포 여기는 한강에서 나온 찬바람 때문에 더 추워요. 내일은 영하 13도, 일요일 날은 영하 10도.
날이 좀 풀리네. 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도 이렇게 보이네요. 바람도 약간 좀 세게 부는 것 같고요. 자외선 지도도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뭘 보냐? 항상 날씨부터 봐요. 음. 어떨 때는 뭐 비가 내리는데 모르고 그냥 튀어나가서 엘리베이터 내리고 이제 현관문 열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비가 sonra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소리 꼭 먹죠. 날씨 좀 미리 보고 갔으면 우산 챙겨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걸음수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7,000걸음을 매일 걷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해놨는데 오늘 5,200걸음을 걸었네요. 7,000걸음 금방 채울 것 같아. 뭐 이런 거 어려운 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까 생일 축하 카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임온 뭐야 왜 글자를 안 써? 네임온 벌스데이 케이크 이걸 검색했었어요. 그렇죠? 얘 검색을 해가지고 얘를 깔아가지고 여기에서 사진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 선택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있었고요. 글쓰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돌아서면 까먹어. 그러니까는 몇 번 해보시고 재밌네 그러면 더 하시면 되고 며칠 더 해보시고 하시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전광판 LED 꾸미는 거 있어요. 전광판. 뭐 누구 응원한다든지 도로에서 택시를 잡을 때 핸드폰에서 택시라 글자가 나와서 이렇게 오면 환하게 보이니까 잘 보일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광판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전광판. 그래서 얘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깔려 있었나 봐요. 저는요. 그래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나오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택시라고 검색하면 어쭈구리 택시라고 썼어요.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능 중에 뭐가 있나 보니까는 브링크라는 기능이 있어. 브링크라는 기능을 누르면 글자가 껌벅껌벅껌벅거려요.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면 그럼 저쪽 이제 사거리에서 오는 택시를 호출할 때 이렇게 내밀면 택시 기사님이 좀 보시기 수월할 수 있단 말이야. 요즘은 택시 이제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택시라는 이런 거로 호출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미자 선생님이 노래를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미자 화이팅 하고 쓰면 되는데 글자가 넘어가니까 글자가 지나가게 해야 되거든. 여기 있다 여기 왼쪽으로 지나가기 오른쪽으로 지나가기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서 스타트를 누르면 글자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래서 뭐 이명호 화이팅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미스트롯 같은 거 할 때 많이 응원을 했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관중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경연대회를 참여했었죠. 그렇죠. LED라고 검색하면 전광판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딘가에도 설치해 놨는데 설치한 걸 못 찾네. 어디서 설치한지 못 찾고 헤매고 있어. 그래서 이 글자가 많으면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할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끔 할 거냐, 껌뻑거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껌뻑거리면서 지나가게 할 거냐, 껌뻑거리면서 지나가게 할 거냐. 브링크라는 걸 선택하면 껌뻑거리는 거고, 얘를 빼면 곧장 있는 거고, 멈출 수도 있고요. 이때 지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지나가게 할 거냐, 천천히 지나가게 할 거냐. 여기서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큰 화면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게 되게 궁금하셨었나 봐. 그래서 설명드리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하고 웃으시더라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없다고, 솔직히. 근데 이제 글자 색깔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글자 색깔을 골라서 그래서 뭐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 글자가 나오고 배경 색깔 하얀색 바탕화면에다 파란색 글자가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글자가 양이 많으니까 지나가긴 해야 돼. 움직이게끔 해야 돼. 아니면 글자를 고칠 수는 있죠. 그렇죠? 화이팅이란 글자 대신에 어떤 기호가 있을까? 여기 보면 기호 중에 잠깐만 하트 모양이나 이런 건 어디서 샀지? 하트 기호가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걸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이제 하트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글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도 하트를 하나 넣고 이렇게 되면 글자 앞, 이름 앞에다가 앞뒤로 하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보여줄 거냐, 정지된 상태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얘를 깜빡거리게 할 거냐, 깜빡거리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정지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고 이건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깜빡거릴 거냐, 그냥 지나가게 할 거냐. 이걸 여기서 확인해 보고 이제 실제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도 있잖아요. 더 큰 거. 이렇게 큰 거를 이용하면 더 글자가 크게 나와서 보기는 좋아요. 주로 이제 콘서트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뭘까? 이런 사과 그림처럼 생긴 건 뭐야? 아, 쿠팡 광고네, 이거는. 쿠팡에서 사과 사라. 이거 사과가 아니네. 밸런스 짐볼이라고 하는 운동용품인가 봐. 얼떨결에 눌렀더니 나는 이 글자를 쓰는데 필요한 도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별도로 광고예요, 광고. 쿠팡 광고. 전광판이라는 것만 검색해서 쓰시면, 전광판이죠. 이걸 검색해서, 그 다음에 설치하시면, 재미있는 그런 거 응원 도구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